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 주제 잡아서 공부할 거니까 자, 한번 열심히 한번 따라서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 했던 것처럼 삼각 방정식도 기본적으로 다항함수의 범위로 우리가 편입시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함수도 우리가 초월함수 이렇게 부르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다항함 방정식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없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만 공부를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삼각방정식을 풀 수 있는 꼬라지는 사실상 딱 하나밖에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sin x는 k다 꼴이랑, 그리고 코사인 x는 k다 꼴이랑, 탄젠트 x는 k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만 우리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야. 알겠죠? 자, 뭐 다른 거 아닌 것도 하나가 더 있긴 하거든?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 sin x는 해서 k 코사인 x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형태가 네 가지 있어 이렇게 볼 수는 있거든? 근데 가장 기본 형태는 이 세 가지에 다 수렴하기 때문에 얘네를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해볼게.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결국 꼬라지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삼각비는 상수예요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우리가 자, 좌표평면에서 우리가 교점을 찾아주면 해가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좌표평면에 자, 삼각함수와 뭐의 비교? y는 상수함수의 교점. 상수함수 어떻게 생겼어? Y는 상수함수 어떻게 생겼냐고. 상수함수 수평선이죠? 그래서 삼각함수와 수평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꼬라지는 쌤 이거는 뭐야? 삼각비끼리 비교하는데요?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잖아. 그치? 자, 근데 이건 양변을 코사인 x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양변을 코사인 x로 나눠주면 코사인분의 사인은 k 이렇게 나오지? 근데 코사인분의 사인은 뭐랑 같아? 탄젠트랑 같기 때문에 맨 아래 꼴 얘는 결국에 뭐야? 이 세 번째 꼴로 우리가 편입시킬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봐봐. 양변에 삼각함수 1 단독으로 하나, 그리고 뭐야? 상수 딱 하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 외 꼴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치환해 줄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외에 꼴은 자, 우리가 최대 최소 우리가 조사했을 때처럼 마찬가지야. 자, 어떠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 외의 꼴은 어떻게 하자? 자, 일단 식을 조작해서 한 종류의 삼각함수만 그리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다음에 뭐 하자? 실환을 해서 뭐 2차 방정식으로 풀든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 이거 어떻게 보면 삼각함수에 대한 1차 방정식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네. 자, 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자, 우리는 sin x는 k다 라는 이 꼴의 문제를 한번 풀 거거든. 일단 삼각함수 우리가 그리면 영원히 똑같은 모습이 반복이 될 거니까 자, 일단은 한 주기 내에서만 좀 얘기를 할게요. 네. 알겠지? 자, 한 주기네? 얘기 안 할게. 자, 봐봐. 일단은 그럼 내가 0에서 2파이까지 한 바퀴 범위에서만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sin x 그려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치?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함수가 그려지겠지. 그죠? 자,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K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삼각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사인하고 코사인은 어떤 성질도 가지고 있어? 선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그죠? 근데 여기다가 수평선을 그렸잖아? 그럼 그 수평선도 어때? 반드시 이 대칭축의 선대칭일 수밖에 없어. 무조건 수직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를 쓸 때 한번 했던 얘기거든? 자, 같은 대칭성을 갖는 도형들의 교점은 어떻다? 응? 이거 지수함수 로함수 때도 했어. 같은 대칭성을 갖는 도형의 교점. 그래서 우리가 y는 fx랑 역함수를 하나의 도형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마이너스 x가 있어, 그치? 그러면 y는 x에 대해 대칭이 되면 맞지? 그다음 뭐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언제나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뭐라 했어? 대칭이라고 했죠? 그러면 요 도형 합친 거랑 얘는 같은 대칭성을 갖는 거야. y는 x의 대칭이라는.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의 교점도 어떻게 된다고? 뭐에 대해? 그래. 그래서 같은 대칭성을 가진 도형의 교점도 뭐한다? 같은 대칭성을 갖는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 잊지 마.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수평선을 우리가 두 개를 볼 수 있어. K가 양수일 때 이렇게 긋잖아? 그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의 위쪽 부분이랑만 상호작용을 하지. 그죠? 자, 위쪽 부분이랑 상호작용을 하면 우리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아, 위쪽 부분이 y는 2분의, x는 2분의 파이에 대한 대칭이잖아. 근데 수평선 어때? 무조건 x는 2분의 파이 대칭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아, 얘네들이 x는 2분의 파이 대칭이구나 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 교점 두 개 나오지. 그쵸? 자, 이 첫 번째, 더 작은 교점을 내가 예각인 교점을 알파라고 얘기를 한다면, 두 번째 교점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2분의 파이에 대한 대칭이니까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래. 네. 우리 선대칭 얘기할 때 언제는 2배에서 빼지 않았어? 봐봐, 0에서 알파만큼 간 거랑 파이에서 D로 알파만큼 간 거랑 똑같다는 얘기 해줘야 되잖아. 대칭이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쓸 거야? 파이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래서 만약에 자, K가 0이잖아? 0보다 크잖아? 그럼 이때는 이 삼각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처음에 내가 알파라는 거 구해줘야겠지? 그쵸? 자, 그래서 x는 한 다음에 알파라는 첫 해를 구해줘야 돼. 실제로 사인이 k가 되게끔 하는 예각인 알파를 먼저 찾아주는 거야. 알겠죠? 자, 해서 알파를 찾으시고 여기에 다시 어떻게 돼? 얘가 또 주기마다 똑같이 교점 나오겠죠? 근데 주기가 2파이니까 x가 2n파이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또 어떤 애가 나와? x는 한 다음에 이제 알파가 어때? 대칭점이 하나 더 나온다 그랬죠? 이거 뭐야? 보각이야. 오케이? 보각이라고. 자, 파이 빼기 알파에다가 뭐 해주면 돼? 플러스 2n파이 해준 게 전부 다 해가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근 하나 첫 번째 근을 내가 6분의 파이로 찾았어. 그러면 6분의 파이 플러스 2n파이가 전부 다 해가 되는 거고, 그리고 6분의 5파이 플러스 2n파이가 전부 다 해가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 K가 0보다 작을 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그죠? 자, K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때도 교점이 생기긴 생기는데 아랫부분이랑만 상호작용을 하죠? 네. 그치? 자, 그럼 봐봐. 여기 교점을 우리가 한번 조사를 좀 해보니까 자, 여기랑 여기 두 개 나오죠? 그러면 처음에 뭐 할 수 있어? 내가 간말하는 점을 찾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일단 제일 작은 거 먼저 찾아달라는 얘기야. 그쵸? 이 점은 어떻게 돼?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이번에는? 그럼 다시 우리가 항상 대칭성 볼 때는 2배에서 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봐봐. x는 m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fx가 어떻게 변했어? f 2n-x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니? 그쵸? 이 얘기. 봐봐, 항상 2배에서 뺐잖아, 우리가. 그치? 중점을 m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해서 델타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뭐라고 써주면 돼, 그러면?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지? 3파이 마이너스 델타가 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해서 일단은 K가 0보다 작을 때는 뭐라고 쓰면 돼? X는 간말한 조건을 구하겠지? 이건 어떻게든 구해야 돼? 자, 예를 들면 봐봐. sin X가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싶대. 그럼 sin X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찾아줘야 되는데 몇 사분면? 3, 4분면에 있는 걸 찾아줘야겠지? 왜냐면 1, 2, 4분면에는 sin 양수잖아. 그쵸? 자, 그럼 봐봐. 처음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우리가 동력을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언제나 부호가 반대가 된다 했지? 그럼 2분의 1 되는 건 언제야? 그러니까 2분의 1 되는 건 언제냐고 그래서 1, 4분면에서 언제야? 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거 30 돌아가면 안 돼. 요게 지금 도 자리 없어. 호도법으로 바꾼 이유가 좌표표 문제 그리려고 하는 거야. 뭐라고?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호도법을 뭐라 그랬어? 360도가 2파이가 되는 방법을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절반이 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각도 옛날에 그려줬던 그
각도기 있지. 각도기를 생각을 하는데 그 끝에 그려진 숫자가 180이 아니라 0이 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파이의 몇 분의 180의 몇 분의 몇인지를 추적을 하자는 얘기야. 자 다시 사인이 2분의 1 되는 건 몇 도인지 알아 몰라? 전체 그러면 100 몇 도인데? 사인 30도. 30도지. 그 180의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1이지? 그래서 6분의 8이라고 쓰면 된다. 이것도 우리 포토폼 얘기했을 때 한번 얘기했었어. 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간만을 처음에 어떻게 찾냐면 처음에 양수가 되는 절대값 K인 각을 찾은 다음에 파이를 더해버리면 돼. 오케이?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가. 네. 자 그래서 간만에다가 다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기마다 계속 나오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또 x는 하고 식스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자 이번에는 3파이 빼기 간마 이건 뭐야? 다사분면관 얘기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y축의 대칭의 보강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마찬가지로 주기마다 나온다. n이 양의 정수면 더 큰 각 나오겠고 n이 음의 정수면 더 뒤에 있는 작은 각 나오겠지? 음의 각들 나오겠죠?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갑시다. 그래서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기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기마다라는 일종의 좀 수식어가 붙었다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주기함수니까 붙은 거야. 실제로 우리한테 의미가 큰 거는 사실 더 왼쪽에 있는 애들이 주문이었다는 거지. 알겠죠? 처음 걸 찾고 대칭인 걸 찾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둘 다 뭐야? y축 대칭 동경을 얘기합니다. 알겠지? 자 해서 sin x는 이 정도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고 자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한 주기를 첫 주기를 관찰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번 또 상황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자 코사인 x는 k야 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려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얘도 코사인 함수 한 주기만 그릴게. 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코사인 함수는 한 주기 내에 축이 하나밖에 없어. 뭐? 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내가 k를 어디 긋던 간에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k를 어디 긋던 간에 무조건 x는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지? 그죠? 자 이거 빨간색 얘기는 굳이 안 쓸게. 아까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k가 양수이고 음수이고 관계없어. 그냥 k를 긋잖아? 어? 자 y는 k를 그으면 첫 근을 찾으면 끝이야. 첫 근 몇인데? 뭐 알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무조건 나머지 근은 뭐가 돼? x는 파이에 대해 대칭이니까 그래 2파이 빼기 알파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건 실제로 어떤 각이야? x축에 대해서 대칭이 각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은 봐봐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뒤집히면 얘에 대해 뒤집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동경인 파이 빼기가 알파로 바꾼 거고 아래 만약 동경 그리잖아?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칭인 거지. 근데 얘가 나타내는 각이 어때? 2분의 3파이지? 그냥 2분의 3파 대칭이 된 거야. 그러니까 식은 다르지만 어떤 의미를 가져? 어쨌든 y축 대칭인 각을 우리가 나머지 근으로 갖는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단위원에다 그려서 해석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총체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프로 보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단위원으로 해석하는 거 지금 좀 패스를 좀 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자 이거는 k가 뭐든 간에 상관이 없어. 그냥 뭐야? x는 알파라는 알파 플러스 2n파이를 근으로 가지겠지? 내가 처음으로 찾은 건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랑 뭘 근으로 갖는다? 실제로 2파 여기도 포함시키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파 이렇게 써도 문제 안 돼. 알겠지? 봐봐 알파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알파는 이거지. 알파가 이거잖아? 2n파이 빼기 알파도 2파이 빼기 알파도 2파이 빼기 알파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가져. 어쨌든 무슨 각이다? 두 각은 서로 무슨 관계라고? 아니 보각관계 아닌데요? 방금 내가 그래프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잖아. x 대칭의 모양이죠? 자 그래서 여기 제시된 두 각은 서로 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까지 괜찮아요? 자 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 사인이랑 코사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 자 사인은 첫 주기 우리가 첫 주기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범위 있잖아. 그 범위 내에서 대칭축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기가 나온 거고 그리고 코사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범위 내에 대칭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나를 정리가 가능한 거지. 알겠죠? 너무 쫄지 마시고 그냥 그래프를 그려주면 다 답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일단 그래프 그려. 알겠지? 뭐가 나오는 거냐?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젠트 x는 k 이거까지 풀고 넘어가자. 자 일단 여기서 글이 나오려면 봐봐. 자
K가 0보다 클 때 자를 때 이렇게 잖아. 근데 1보다 크면 돼, 안 돼? 1번만 안 돼. 안 되지. 딱 1이면 2분의 파이 딱 하나만 나오지? 네. 딱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딱 하나만 나오지? 그쵸? 자,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프 그릴 때 참고해. 자, 그 다음에 탄젠트 x의 k도 한번 같이 보자. 탄젠트는 주기가 몇이야? 파이. 파이지. 네. 근데 나도 그냥 여기서도 그냥 탄젠트도 두 주기를 그릴게. 한 바퀴 범위로 한번 그려볼게. 오케이? 자,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잖아, 그쵸?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어머니 그려볼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내가 K를 이렇게 긋잖아? 어? 네. 자, 탄젠트는 주기가, 탄젠트는 봐봐. 점근선에서 점근선 사이도 우리가 한 주기로 볼 수 있지? 점근선 내에서 뭐 했어? 한 주기 내에서는 1대1 대응이었죠. 그치?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기 내에서 똑같은 값한 번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이 점이랑 이 점은 어떤 얘기야? 그러면 무조건 다음 주기에 있는 점일 수밖에 없어 라고 볼 수밖에 없지? 그죠? 그 내가 처음 찾은 해를 마찬가지로 알파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이?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무조건 다음 주기에 나와야 되니까 왜 마이너스야? 파이 더하기 알파지. 아. 다음 주기여야 한다니까. 다시 주기 내에서 똑같은 함수값이 더 이상 안 나오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함수값이 낮다는 건 다음 주기로 넘어갔다는 얘기야. 다음 주기에 똑같은 위치여야만 우리가 똑같은 값을 만든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까지 괜찮아? 자,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자, x는 알파 더하기 2n파이 이렇게 우리가 2n파가 아니라 이거는 알파 더하기 n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구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탄젠트 함수는 주기 내에서 어떻게 된다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항상 주기마다 교점이 나온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네. 알겠습니까? 자, 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꼬라지가 이렇게 있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식 하나 더 건드려 보면, 자, 우리 마지막으로 sin x는 k 코사인 x 이렇게 식 나올 수 있다고 했죠? 네. 자, 양변을 코사인으로 하면 어떻게 돼? 탄젠트. 탄젠트 x는 k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삼각방정식을 풀 때 풀 수 있는 기본형은 실제로는 4개야. 그치? 근데 본질을 따져보면 3종류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본질이 전부 다 뭐야? 삼각비는 상수다 라고 나오는 거라는 거지. 그거 외에는 직접 구할 수가 없어. 알겠지? 자, 마찬가지로 치원에서 구하든지 아니면 그냥 개수만 확인하든지 이 정도만 건드리고 끝날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필기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하다? 그냥 주기마다 나온다. 그래서 첫 글을 구하고 주기마다 나온다 라고 말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잘 들어. 자, 삼각 부등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봐봐. 방정식의 해를 기준으로 부등식의 해가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 봐봐. 풀 수 있는 꼴은 삼각 방정식이랑 모양이 똑같아야 돼. 다만 등호가 부등호로 바뀐 꼴만 풀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fx가 gx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관찰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죠? 저 빨간 글씨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gx보다 아래쪽에 그려지도록 하는 x값의 범위가 바로 fx가 gx보다 작다의 해가 되는 구간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 부등식을 볼 때는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작은 쪽이 아래 그려진다. 그리고 혹은 큰 쪽이 위로 그려진다. 서로 같은 말이죠? 해서 한쪽을 우리가 주안점을 잡고 우리가 그래프를 파악함으로써 자, 삼각 부등식을 파악하면 돼 라고 말하면서 끝이 났었고, 자, 그 다음 주제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삼각함수와 직선의 교점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수평선과의 교점을 볼 건데 사인하고 코사인은 선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해가 대칭성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대칭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볼 거야. 그래서 1번은 사인과 코사인을 본 거고 2번은 탄젠트를 본 겁니다. 자, 그래서 y는 k랑 y는 마이너스 k를 그어놓고 x값의 크기에 따라서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 알파 5, 알파 6, 알파 7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때 알파 1을 기준으로 알파 2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삼각방정식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 하면 되겠어?
수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는 거 이용하면 알파1과 알파2 사이의 관계는 대칭성으로 규명이 가능하겠지. 그죠? 자, 그 다음 알파3를 볼 건데 봐봐, 알파1은 지금 1, 4분면에서 처음으로 지금 K인 점이 나온 거잖아. 그죠? 자, 그리고 알파3는 어때? 3, 4분면에서 지금 마이너스 K 나오는 거 보게 되는 거지? 그러면 1, 4분면하고 3, 4분면하고 부호만 딱 반대가 되게 하려면 뭐가 되겠어? 아, 각이 파이만큼 차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는 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삼각함수의 한 주기가 2파이니까 아, 두 조각만큼 차이 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알파1과 알파3는 주기의 절반만큼 차이 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알파1과 알파3 관계는 주기성에 대한 관계로 규명이 되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였어. 그리고 알파4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알파4도 우리가 봐봐, 지금 우리가 한 주기 끝내고 와서 파이 콤마 0의 대칭 중심이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y는 k랑 y는 마이너스 k를 합쳐서 한 도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파이 콤마 0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지. 그리고 원래 삼각함수도 뭐야? 파이 콤마 0의 대칭일 수밖에 없으니까 알파1하고 알파4는 뭐야? 서로 점대칭이 유지된 파이 콤마 0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이겠구나 라고 규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알파5 같은 경우에는 어때? 한 주기 끝내고 나서 다음 교점이니까 아, 이거 한 주기만큼 차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알파1과 알파5는 자, 뭐야? 주기성으로 규명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자,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수평선을 구워놨을 때 특히 자, 절대값이 같은 두 선이 그어져 있을 때도 해석의 방향은 대칭성, 주기성을 번갈아 해석한다 라고 저렇게 진행을 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어느 정도 어떻게 규명이 되는지 한번 쓰고 가볼게. 자, 알파2가 대칭성을 우리가 관계로 규명이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알파2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1이에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알파3는 얘를 뒤집은 다음에 절반 주기만큼 밀리면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때 알파3는 파이 플러스 알파1이에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알파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얘기할 수 있어? 파이 콤마 0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어차피 x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2파이 마이너스 알파1이네 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알파5는 다음 쪽에 있는 교점이기 때문에 뭐야? 2파이 더하기 알파1이에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2파이를 기준으로 알파5만큼 진행, 그리고 후퇴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알파6 같은 경우는 어때? 이때는 요 수직선의 기준으로 서로 대칭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야? 2분의 3파이지? 그쵸? 2분의 3파이기 때문에 알파6는 뭐라고 볼 수 있어? 3파이 마이너스 알파1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알파7도 어때? 자,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봐봐, 자, 얘도 대칭성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아니죠? 얘는 주기성이었죠? 봐봐, 그러네. 주기성의 한 주기 단위잖아, 그치? 그러니까 3파이 더하기 알파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얘는 주기성으로 규명이 되고 3파이 더하기 알파1이다. 얘는 3파이 빼기 알파1이었죠? 자, 해서 자, 사인하고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대칭, 점대칭, 주기성 전부 다 반영해가지고 점 간의 관계를 규명을 하시고, 실제로 어떤 관계인지는 그림 그리고 나서 파악해도 절대로 안 늦으니까 우리가 삼각함수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언제나 그래프 그리는 거 습관을 하세요.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파이하고 2파이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파이는 그 상수 파이가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파이는 언제나 두 조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함수가 꼭 사인 x만 나오지 않고 코사인 x만 나오지 않고 우리가 압축될 수 있잖아. 그 압축됐을 때 두 조각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시하는 거니, 일단 파이 이렇게 써놨지만 전부 다 두 조각씩 우리가 계속 카운팅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수평선과 탄젠트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평선 이렇게 쭉 그려 놓으시고,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해서 이렇게 우리가 탄젠트 함수를 한번 그려놓고 진행을 좀 해봅시다. 이렇게 방금 얘기할게. 자, 그럼 다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 플러스 k, 마이너스 k 두 개 다 긋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 줄기 더 그릴게. 끝까지 더 그릴게. 다시 볼게요. 제가 마찬가지로 플러스 k 이렇게 한번 그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도 한번 그어볼 수 있겠지? 해서 이렇게 그어놓고 얘기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기존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뭐야? 알파 1이고 여기가 뭐야? 알파 2고 여기가 뭐야?
알파 3고 여기가 뭐야? 알파 4 여기가 알파 5 뭐 이렇게 우리가 상점이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탄젠트 함수 선대칭성은 없지만 뭐 있어? 주기. 점대칭성은 있지? 어. 점대칭은 주칭일 수 있잖아. 대칭 중심이 우리는 뭐야? 주기의 절분마다 계속 나온다는 거 알고 있죠? 네. 자, 탄젠트 사인하고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주기의 절분마다 점대칭이 계속 나와. 그치?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수평성 간의 교점은 언제나 뭐로 정의될 수밖에 없다고? 주기성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같은 수평선 위는 좀 언제나 주기성으로만 규명이 될 거야. 근데 반대쪽 수평선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요 점에 대해서 그래프도 대칭이고 그리고 뭐야 수평선 두 개도 대칭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알파2는 대칭성으로 규명이 된다.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고 말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뭐 알파4 같은 경우는 어때? 이 알파1과 알파4는 이 점에 대해 대칭이야 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대칭성으로 규명이 되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럼 사실 주기성이라는 건 어때? 처음에 제시된 값에서 더하면서 진행되면 끝나는 거지? 근데 대칭성이라는 건 언제나 무언가 값에서 빼면서 진행이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알고 가. 자 그래서 얘는 실제 값은 어떻게 돼? 파이 플러스 알파1 얘는 파이 플러스 아니야 2파이 플러스 알파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알파2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면 돼 그냥? 얘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1 왜? 2분의 파이 콤마 0에 대해 대칭이니까 2배에서 빼라 그랬죠? 얘는 자 어떻게 되겠어? 요 점에 대해 대칭이지? 그럼 얘는 뭐야? 파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2파이 마이너스 알파1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탄젠트도 우리가 자 플러스 k 마이너스 k 둘 다 그으면 대주 반복인데 자 사인 코사인 어때? 같은 직선에도 대주가 번갈아 나오잖아. 그치? 근데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직선에 있으면 뭐야? 대칭성만 갖고 반대쪽에 있으면 같은 수평선상에 있으면 주기성으로만 규명이 되고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애들은 대칭성으로만 규명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수평선과의 교점 내용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좀 할게. 자, 그 다음으로 또 어떤 내용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사선과의 교점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근데 우리 사선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야? 1차. 그래 1차 함수지. 근데 우리가 아까 교점 얘기를 할 때 자 무슨 얘기밖에 못했어? 사인은 삼각비는 상수다롭게 정의 안 되지. 네. 그러면 삼각비는 뭐야? 1차 함수다 해버리면 우리가 해가 일반적으로 구해져 안 구해져? 안 구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랑 소리가 많이 달라. 좋아. 이거는 아까 우리 방정식에서 볼 수 있었던 패턴이었지? 그치? 근데 사선과의 교점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거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져. 알겠죠? 그래서 사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자 해를 직접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앞에랑 가장 큰 차이야. 여기 있는 건 마음먹고 직접 다 구할 수 있거든. 오케이?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사선과의 교점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제한되는 건 뭐냐면 이때는 단순 그냥 교점의 개수만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사선이랑 이 삼각함수가 얼마큼 만나게 몇 개의 교점을 갖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끝나.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봐봐 교점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점을 의미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x좌표도 같고 틀리지? 자 우리가 삼각함 우리가 지수로 함수를 쓸 때 한번 얘기했던 내용이야. x좌표도 같고 뭐도 같은 점? 그래 y좌표도 같은 점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쵸? 그러니까 결국 어때? 둘의 공통된 정의역과 공통된 치역범위에서 볼 수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인하고 사인 탄젠트 둘 다 어때? 실수 전체에서 정의될 수 있지? 물론 뭐 탄젠트는 정도선이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 점 빼면 거의 다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정의역에다가 치정하기보다는 어차피 같을 거거든. 그쵸? 그리고 우리 뭐해? y좌표 치정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공통된 치역범위에서 우리가 함수값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줘. 모든 구역을 다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 같은 건 어때? 탄젠트 최저가 막 최대 최소가 존재하잖아. 네. 그쵸? 최대 최소가 존재하니까 1차 함수 함수값이 얘 넘어가는 순간은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넘어가기 전까지 볼 필요 있겠지. 근데 마찬가지로 최소값보다 작아지면 더 이상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봐봐. 실제로 대부분의 사선이 사인하고 코사인 높이 범위에 들어가는 범위에서만 관찰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패턴을 좀 관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얘기 좀 해봅시다.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두 번째는 대칭성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 특히 선대칭은 수평선에서 우리가 이미 다뤄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사선이 대칭 중심을 지나는지 관찰하는 거야. 지나면 마찬가지로 같은 대칭성을 갖는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어. 근데 사인 함수가 여기 이렇게 직선 이렇게 지나.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그 점을 내가 알파라고 생각을 하나? 그럼 여기 뭐야? 우리 교점에서 구할 수 있지, 파이인 거.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은 파이, 0이 대칭이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여기에 x표가 뭐로 잡히게 된다고? 2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걸 알아달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선이 대칭 중심을 지나면 어떻게 해라? 이용을 해가지고 나머지 점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 자, 해서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면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보고 오늘 좀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 잠깐 멈춰놓을 거야. 그러니까 멈춰놓고 봐요. 하나, 둘, 셋. 자, 해서 일단은 문제 연속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마플 시너지 봅시다. 시너지. 아니다, 마플 교과서 보자. 미안해. 자, 232페이지에 마플 개념 익히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다음 삼각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지?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봐봐. sin 2x가 뭐가 되고 싶어? 2분의 1 되는 거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sin x에다가 2x를 합성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그냥 네모라고 퉁치고 보는 거야. 항상 우리가 삼각 방정식을 풀 때는 기본형이 뭐야? sin x는 k꼴이었지? 그쵸? 자, 그러니까 sin 한 다음에 50개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뭐야? 동글뱅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sin이 2분의 1 되는 순간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언제야? 우리가 삼각함수 이렇게 그려보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처음으로 2분의 1 되는 순간 언제예요? 자, 봐봐. 이거 호두법으로 기억해야 돼. 항상 치환하고 바꾸면 시간 없어. 알겠지? 자, 사인이 2분의 1 되는 건 6분의 파이다라고 바로 기억해야 돼. 이건 삼각함수 표 그리보면서 좀 연습을 해. 알겠죠? 자, 해서 언제 된다고? 6분의 파이일 때 척도되는 거 우리 알지? 그 다음에 얘가 선대칙성으로 다음에 좀 나오는 것도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다음 거는 y축 대칭과 고각이니까 6분의 5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써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오케이?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파이에서 빼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진행한 만큼 오른쪽에서 뺍시다. 라고 생각해줘. 자, 그럼 결국에 네모는 뭐가 돼야겠어? 네모는 6자가 해 뭐라고 돼 있어? 지금 문제에서 해범이 나와 있나? 0에서 2파이라고 나와 있어? 자, 근데 그냥 할게. 자, 일단 x의 범위가 뭐야? 0에서 2파이 사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치? 그럼 네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네? 네모가 x가 2x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0에서 4파이까지 맞으면 되는 거죠? 그 다시 네모는 6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했죠? 또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6분의 5파이 플러스 2n 파이 해가지고 실근 2개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시 네모가 2x지? 그러니까 x는 뭐야? 1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야 이렇게 보낼 수가 있고 그치? 또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12분의 5파이 플러스 n 파이야 이렇게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럼 이걸로 하여금 우리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x 만족하는 거 생각을 해보면 0에서 4파이 사이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1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다 n파이 넣으면 1파이 넣으면 어떻게 돼? 12분의 13파이도 가능하지? 또 1파이 넣으면 12분의 25파이이기 때문에 넘어가죠? 네. 아니 안 넘어가요. 왜요? 아 x 범위니까 안 넘어가. 그치 미안해. 또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이거 굳이 안 써도 되겠다. 그냥 얘는 뭐 할게. 또 뭐라고 쓸 수 있어? 12분의 5파이랑 여기다 1파이가 뭐가 나와? 12분의 17파이 해가지고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해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달라는 얘기야. 알겠죠? 해서 합성함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풀면 된다라는 거 알고 갑시다. 자, 그 다음 무슨 얘기 할 거야? 코사인 x-3분의 파이가 뭐가 돼? 2분의 1. 그래, 2분의 1 그대로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라. 자, 코사인 안에 각이 어떻게 들어있던 간에 죄다 그냥 꼴 치고 네모라고 해버려라.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언제 풀어달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똑같이 썼으니까 그냥 보자. 우리 코사인이 뭐 되는 거 찾아줘야 돼? 2분의 1 되는 순간 찾아줘야 되지? 그러면 코사인도 우리가 한 주기만 그려볼게. 한 주기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2분의 1 그어줘야겠죠? 네. 오케이? 자, 2분의 1 그었어. 자, 그럼 이때 x값 뭐가 나와? 처음으로 2분의 1 되는 순간 언제야? 코사인 빗병분의 이거지? 네. 자, 우리 언제나 파이의 몇 분의 몇인지 이렇게 보라고. 그럼 파이의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3분의 파이라는 거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두 번째, 마지막 무조건 다음 건 어떻게 된다고? 대칭성으로 나가고. 오케이? 그럼 여기가 뭐야? 파이 대칭이지? 그럼 언제나 2배에서 빼라 그랬죠? 어? 네. 그럼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5파이가 두 번째 끈이 되겠어. 그러니까 합이 2파이가 되게 맞춰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똑같이 조사를 해보면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네모가 뭐야? 3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 그치? 어? 또는 뭐가 나올 수 있어? 3분의 5파이 플러스 2n 파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네모가 지금 뭐야? x-3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 이항하면 무슨 얘기가 나와? 3분의 2파이 플러스 2n 파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어? 네. 그리고 또 뭐 나올 수 있어? 3분의 2파이가 7파이 플러스 2n파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그치? 그리고 여기 또 똑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봐. 처음에 0 넣으면 3분의 2파이 나오지? 2파이씩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2파이보다 작으면 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3분의 뭐라고? 파이 2파이가 가능하지? 네. 또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넣어주면 2파이가 넘어가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여기다 봐봐 3분의 7파이 이미 2파이 넘어가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넣을 수 있어. 그러면 뭐가 나와? 3분의 파이가 가능하다 결론이 나오지? 네. 여기다 0 넣으면 3분의 7파이니까 더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 2개 나온 거야. 오케이? 해서 이렇게 우리가 1번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알겠죠? 네. 자 2번 문제도 이어서 같이 해봅시다. 자 2번 뭐라고 돼 있어? 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자 2의 코사인 제곱 x에다가 그럼 뭐라고?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을 푸세요 하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또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봐봐 이건 한 덩어리로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지. 삼각함수 연산에서 한 덩어리로 바꾸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시원. 그래 기본적인 마인드는 시원하자인데 시원하게 앞서서 우리가 뭐 해야 돼? 문자의 종류를 한 종류로 줄여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야? 코사인 제곱 x를 사인으로 바꾸는 게 먼저야. 그래야 사인만 우리가 치환하면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러면 결국 문제는 마이너스 2사인 제곱의 x 마이너스 사인 x 한 다음에 2배하고 1 넣으면 플러스 1은 0이야 이렇게씩 나올 수가 있게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사인 x를 뭐로 치환? s로 치환할게. 그럼 s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지? 요 범위가 아닌 s는 전부 다 무시하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양변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우리가 인수분해주면 2s 플러스 1이랑 s 마이너스 1 이렇게씩 나올 거거든?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자 사인 뭐야 2s는 사실 뭐야 s 사인 얘기하는 거지? 그럼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걸 찾으시던지 아니면 사인 x가 뭐 되는 걸 찾으셔야 돼? 1 되는 걸 찾으시던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일단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0부터 8까지인데. 0부터 2파이까지야?
그러면 뭐 한 주기만 그리고 우리가 문제 풀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대개 선 하나 그어주시고 그치? 네. 또 뭐 그어줘야 돼? 1 대개 선 하나 그어서 그어주면 되죠? 자 그럼 1 되는 순간 언제인지 알아 몰라 우리? 알아요 몇이에요? 90도니까 2분의 8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순간은 어디게?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내가 아까 했던 얘기를 생각해보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도 그거 보는 거야. 오케이? 이거 플러스 2분의 1 봤을 때 제일 만만한 건 뭐야? 제일 앞에 있는 거지? 네. 플러스 2분의 1 되는 제일 만만한 건 뭐야? 6분의 파이죠. 사인이 2분의 1 되는 제일 만만한데 6분의 8 앞에 되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얘가 아니라 사실 마이너스 2분의 1 봤을 때 처음 교점 보는 거지? 자, 근데 사실 얘로도 다 정의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플러스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봐봐. 하나, 두 번째니까 주기성으로 해석하면 되지? 얘는 하나, 둘, 셋이니까 대칭성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첫 번째. 이런 뭐가 되겠어? 걔는 주기의 절반만큼 더 가면 되는 거지? 그쵸? 그럼 뭐야? 그럼 6분의 7파이구나 하나 시작할 수 있고 파이 더하면 되니까 얘는 요 점에 대해서 파이 콤마 0에 대해 대칭이지? 그럼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6분의 11파이야 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 아니면 둘이 더해서 3파이 된다는 얘기로 우리가 풀어도 괜찮아. 오케이? 왜냐면 2분의 3파이 대칭이니까 둘이 더하면 3파이. 오케이? 자 해서 우리가 해를 구해보면 결국 x는 뭐다? 2분의 파이 또는 뭐가? x는 6분의 7파이 또는 x는 6분의 11파이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뒤에 있는 것도 사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굳이 안 하고 넘어갑니다. 자, 해서 이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고 자 마플 개념 있게 3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3번 문제는 사인 어떤 x를 그리는데? y는 3분의 아니야 그냥 무슨 사인 몇 x를 그리냐고 물어본 거야. 사인 파이 x. 그래. 자 근데 몇 x라고 물어보는 간에 그냥 너네가 제일 그냥 그리기 구하기 쉬운 형태로 그려. 알겠지? 그린 다음 숫자만 잘 써주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얘가 뭐라고? y는 사인의 파이 x야 라고 나와 있고 문제에서 지금 한 줄기 넘게 그려져 있으니까 조금 더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둔 상황이야.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뭘 그었대요? y는 3분의 1을 그었다고 나와 있죠? 그치? 그래서 y는 3분의 2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좌표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 요게 x표 몇이라는 얘기야? 알파라는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이 두 개가 더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뭐야? 베타 감마 이렇게 우리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우리가 수평선을 하나만 그어도 뭐가? 대주가 반복된다는 거 생각해줘 오케이? 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의 관계는 대칭성으로 규명이 될 거고 알파랑 감마 사이의 관계는 주로 주기성으로 정의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베타는 우리 어떻게 볼 수 있어? 다요. 베타는 요 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니? 그죠? 그럼 사인 파이 x란 말이야 그치? 그럼 지금 한 조각이 몇이야? 한 조각이 몇인 상황이야? 자? 한 조각이 2분의 파이야? 주기가 몇인데? 주기가 왜 주기가 2파인데? 사인 x가 아니라 사인 파이 x인데 왜 주기가 2파이가 되냐고 x의 개수 붙으면 무조건 주기 변한다니까 압축이 되기 때문에 그거 내가 되게 오래 설명했더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되겠어? 주기가 응? 2 사인 원래 주기가 2파이잖아 네. 언제나 x의 개수만큼 무너진다고 파이분의 1배가 되잖아 가로가 그럼 주기도 파이분의 1배가 되겠지 그러니까 2파이를 파이로 나눠줘야죠 이해 안 되니? 이해했어요. 자 한 조각이 2야 그래서 이가 한 조각이 2가 아니라 주기가 2니까 한 조각이 2분의 1이야 오케이? 그럼 지금 얘는 몇 조각째야? 시작부터 하나 둘 세 조각째지? 그쵸? 자 그러니까 이때 여기 x표가 뭐라는 얘기? 2분의 3이야? 라는 얘기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베타는 결국 뭐야?
베타랑 알파 사이의 관계는 뭔데? 대칭. 뭐에 대해? 2분의 3의 대칭이지? 네. 그럼 베타는 알파에 대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러면 3 그래 2배 빼라 그랬죠? 그리고 감마는 다음 주기지. 그러니까 감마는 뭐야? 자 알파에서 감마까지 한 주기 나온 거잖아, 그치? 네. 한 주기가 몇이야? 한 주기가 2잖아. 그럼 감마는 올라가면 돼. 2 더하기 알파라고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집 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니?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한번 같이 보자. F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올라온 상황이죠? 네. 그럼 다시 전부 다 그냥 알파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 자 그럼 어떻게 나와? 사인 한 다음에 일단 파이, 그쵸?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 뭐 나와요? 3 나오지? 그리고 여기 2 플러스 알파니까 사인 5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네. 그쵸? 그리고 하나 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썼는데 알파를 넣었을 때 우리 3분의 2 나온다는 얘기도 할 수 있잖아. 그럼 뭐야? 사인의 파이 알파가 뭐다? 3분의 2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럼 봐봐. 자 이 식을 계산하면 사인의 5파이 플러스 파이 알파 나오거든? 근데 파이 알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얘는 냅둬. 오케이? 자 그러면 5파이 뭐야? 또 파이 단위로 움직인 거지? 일단 두 바퀴 돌리면 어떻게 돼? 사인 파이 더하기 알파랑 같은 거 알죠? 근데 사인 파이 더하기 파이 알파랑 같은 거 알죠? 그치? 근데 사인 파이 더하기 파이 알파는 뭐랑 같아? 마이너스 사인 파이 알파랑 같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고. 네. 그러니까 뭐가 돼?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어디까지 이해했어?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한번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4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4번 뭐라고 돼 있어? 2 사인 x 마이너스 1. 자, 그럼 마찬가지야. 자, 방정식의 해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부등식도 풀 수 있다 그랬지? 그럼 얘는 뭐야? 사인 x가 뭐다? 2분의 1보다 크다를 풀고 싶은 거잖아. 네. 그럼 마찬가지로 사인 x 그려줘. 근데 조금 약식으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럼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0에서 2파이까지로 나와 있지? 자, 그럼 이렇게 볼 거고, 다시 요 말은 사인 x가 y는 2분의 1보다 위에 그려지는 순간이어도 되고, 아니면 y는 2분의 1이 사인 x보다 아래 그려져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하고 갈게요. 오케이? 그럼 보라색이 아래 그려지는 범위가 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어때?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랑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쵸? 모르겠니? 아니요. 자 그럼 이때 x값은 어떻게 되겠어? 처음으로 2분의 1 되는 수만 찾아줘야 되지? 그럼 뭐야? 6분의 파이. 이거 언제나 해는 대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합이 파이가 되고 파이가 되게끔 6분의 5파이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요 삼각부등식에는 어떻게 된다? 6분의 파이보다 크고 6분의 5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어이? 자, 이 코사인 제곱의 x 플러스 사인 x 마이너스 2가 뭐보다 0보다 크다 라는 이 방정식도 풀고 부등식도 풀고 싶은 거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각비가 여러 개 나오면 사인은 코사인이다 꼴 아니면 정리 못해.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자고? 코사인을 치환해서 문제 풀자고. 법칙이 이렇게 바뀌거든?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나눠주면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가 뭐다? 0보다 작다고 식이 바뀌지? 그럼 여기 있는 거 다시 사인 x로 묶어주면 식이 어떻게 나와? 사인 x랑 2 사인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거 봐봐. 작다 범위야, 그치? 그러면 두 근 사이에 같이 있는 범위였던 거 기억나죠? 2차 부등식 풀었을 때? 그러면 사인 x는 일단 0일 때 0이 되겠지? 그리고 사인 x가 2분의 1일 때 0이 되겠죠? 그러면 sin x가 이 두 근 사이에 같이 있는 범위로 나와야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기억나? 네. 자, 그래서 최고차항에서 양수를 막 바꿔놓은 다음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자, 그럼 결국에 요 범위에 맞는 해를 찾아줘야 되지? 그럼 마찬가지로 sin 함수 그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나와 sin x가 양수 범위에서 좀 거들어지는 거지? 그럼 한 주기를 다 그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냥 반주기만 그려도 돼.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 y는 0 하나 들어가겠죠? 네. y는 2분의 1 하나 들어가겠죠? 그럼 다시 sin x가
y는 0보다는 위에 그려지고 y는 2분의 1보다 아래 그려지는 범위가 해결되겠죠? 그래서 그런 범위를 체크해주면 여기 바로 빵도 뚫리겠지. 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 사이가 조건을 만족하는 구간이 되고 또 오른쪽으로 가시니까 어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가 되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찾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주축이랑 만난 점 0이랑 파임이 자명하죠? 그치? 어? 네. 그리고 사인이 2분의 1 되는 순간 언제야? 6분의 파 이제 뒤에 닦지 않겠지? 우리 이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3개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보던 애만 계속 나올 거야. 오케이? 6분의 파이 그 얘는 그러면 보던 애만 계속 나오면 삼각관계식 부등 되게 쉽겠지? 그래가지고 대칭성으로 푸는 문제들이 나온 거야. 이렇게 없으니까 알겠죠? 대칭이니까 여기 몇 파이? 아 딱지가 않지?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 해는 어떻게 나온다? 0보다 크고 6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면 돼? 6분의 5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아 해가지고 범위 이렇게 잡힌다는 거 알고 가자는 거지. 필기 한번 하시고 마지막 5번 풀고 끝낼게.